자, 이번에는 시조 두 번째 시간으로 역시 연군과 충절, 우국지정을 노래한 각각의 시조 작품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네 작품이 되겠고요. 핵심 정리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작품 이 몸이 죽어가서라는 성산문의 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제 보시면 세상이 어지러워도 뭘 지키겠다는요? 자신의 절개, 그러니까 자신의 절개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시조다. 그래서 성격상 절의가 자신의 절개를 다짐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제는 굳은 절개. 대조법이 사용됐죠. 여기서 대조법은요, 본문에 보시면 낙낙장송이라는 큰 소나무, 그러니까 가지가 길게 늘어진 키 큰 소나무가 나오고요. 백설이 나오는데요. 흰 눈은 그런 백설은 그 가지가 길게 내린 큰 소나무를 꺾으려는 그런 부정적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설과 낙낙장송이 서로 상반된 의미를 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라고 하죠. 이 몸이 죽은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이 몸이 죽은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해보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복례산은 금강산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죠. 금강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낙낙장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낙낙장송은요, 가지가 길게 내린 키 큰 소나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선 굳은 절개를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가 길게 늘어진 키 큰 소나무를 낙낙장송이라고 해요. 곧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백설이 만공건 할제 백설 나와 있죠. 이 백설은 바로 낙낙장송과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립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백설은 그 낙낙장송에 닫힌 시련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수양대군 일파의 횡포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그 조카인 바로 단종까지도 폐위를 시키고 결국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권력에 참 눈이 멀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혈육도 뭐 죽이는 것을 불사하는 그런 어떤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들이 일어난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산문이라는 바로 이 신하는 끝까지 그 임금에 대한 그 전 임금에 대한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 단종에 대한 절개를 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설이 만공건할 때, 온 세상에 천지에 가득할 때, 천지에 가득한다. 만공건이란 말은 천지에 가득하다. 수양대군이 득세한 상황을 얘기를 하죠.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푸르고 푸르리라 라고 했죠. 독야청청하리라. 홀로 높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유적인 표현 꼭 두 가지 상징적어 낙낙장송과 백설이 의미하는 바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작품으로 핵심 정리 가볼게요. 까마귀 눈비바자 박팽년의 작품인데요. 역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과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수양대군의 그 왕위 찬탈 과정에서 단종에 대한 역시 뭘 노래했다고 여기서 보시면요.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충의가 충신의 절개가 주제고요. 여기서도 대조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가마귀와 야광명월이라는 그런 대조적인 시어가 쓰여 있는데 어떻게 대조적인지 좀 더 내용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조법 사용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본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가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라고 하죠. 가마귀가 눈비를 맞아 희어지는 듯 하지만 눈을 맞으니까 이렇게 희어지는 듯 하지만 다시 곧 녹아서 검어진다 라는 거죠. 여기서 가마귀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환기하는 시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가마귀는 부정적인 의미를 환기하는 시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가마귀는 수양대군 간신을 얘기하죠. 수양대군 또는 간신을 비유한 것이다.
키는 듯 검어졌는구나. 검어졌다.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자, 야광명월. 한밤 밤에 밝은 그 달빛이 밤인들 어둡게 하겠냐. 그럼 밤에 환하게 비치는 이 달빛.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광명월은. 이 야광명월이라는 의미는요. 그 밤에도 빛난다는 뭐 이런 보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바로 단종과 작자 자신을 비유한 거죠. 단종 또는 작자 자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로 환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밤인들 어둡겠느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자, 여기서 임은 단종,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일편단심이야 가실 고칠 줄이 이시랴. 이런 일편단심이야 내가 변할 까닭이 있겠느냐. 변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죠. 자, 한 조각의 붉은 마음에서 여기서는 바로 참된 충성심이야 고칠 줄이시라. 고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작품은 방안의 현대 촉불 2개의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작품 가시면요. 여기도 단종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단종과 이별의 슬픔을 단종과 이별하는 슬픔을 뭐에 비유했어요? 이별하는 슬픔을 촛불에 비유했다는 거. 좀 독특하네요. 촛불에 비유했다는 게. 그죠? 형상화했다. 우선은 그 임금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영군가고요. 단종과 이별한 슬픔이 전체 주제고요. 여기에서 지금 수사법 독특하게 쓰인 게 촛불에다 자신의 감정을 이입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사용이 됐다. 감정이입법이. 어디에서 그런지 한번 본문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에 혔는 촉불 눌과 이별하였건대. 자, 여기서 방안에 켜있는 이 촉불 나와 있죠. 이 촉불이 바로 촛농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자기가 지금 단종을 이별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 촉불이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을 했기에 라고 하죠. 예, 이별의 안타까움을 좀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별의 안타까움. 겉으로 눈물 띠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겉으로는 눈물이 떨어지고. 자, 여기서 눈물은 촛불에 비유한다면 이건 촛농을 의미하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화자의 눈물을 비유한 거죠. 중의비적인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물 띠고 눈물 떨어지고 디고란 말은 떨어지고 속 타는 줄 속이 타는 줄 모르는가. 진짜 속이 타는 게 지금 초의 심지가 탄다는 의미도 되지만요. 이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비유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초의 타는 심지를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을 비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촛불 날과 같으여 속 타는 줄 모르는다. 저 촛불이 나와 같아서 라고 했죠. 저 촛불 나와 같으여. 그래서 촛불과 화자를 동일시했죠. 촛불과 화자의 동일시. 속 타는 줄 모르는구나. 속이 탄다라는 건 이별의 슬픔을 비유한 거죠. 속 타는 줄 모르도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별의 슬픔. 단종이 이게 폐위돼서 결국 강원도 영월까지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 유배를 간 상황에서 그 임금을 이별한 그 슬픔을 이게가 촛불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만리 머나먼 길의 왕방연의 시조 역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단종을 유배지에 남겨둔 심정을 표현했다. 여긴 다 수양대군의 그 왕위 창탈 과정에서 벌어진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실려있는 시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유배지에 남겨둔 안타까운 심정을 나오겠죠. 그래서 단종에 대한 충정이 주제다라고 연구가고요. 서리법과 의인법이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진짜 천만리 떨어진 건 아니죠. 우리나라 무궁화 몇 천리야? 무궁화 3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천만리라는 건 여러분 아니 무슨 한양에서 뭐 강원도 영월까지 뭐 유배 보내는데 그게 진짜 천만리가 되겠습니까? 그 여기선 진짜 그런 실제적인 거리감을 비유한 거라고 아, 거리감을 비유했다기보다는요. 임과 이별한 슬픔의 깊이, 정서적 깊이를 비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은 곧 단종이죠. 단종. 임과 이별한 슬픔의 깊이를 표현했다. 이별한 슬픔의 깊이. 정서적인 어떤 그 거리감이죠.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이었고, 자, 고운님을 이별하고, 여기서 임은 단종이죠. 단종, 임금. 강원도 영월에 유배가 되죠. 지금도 그 영월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자취들이 남아 있죠. 내 마음 둘 곳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냇물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을 둘 곳 없어 냇가에 앉았다는 건 임을 이별하는 그런 어떤 슬픈 마음 좀 방황하는 마음이겠죠.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저 물 할 때 이거 바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네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물도 내 안 같아요. 내 마음과 같아서 울어 밤길 내놓다.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라고 했죠. 울며 밤길을 흘러간다라는 요 표현 있죠. 울어 밤길 내놓다. 요 표현이요. 울어 밤길 내놓다라는 이 표현은요. 울며 밤길을 흘러간다. 즉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곧 화자의 울음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여기에서도 그 화자의 울음소리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곧 감정이입이 사용됐다. 이렇게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꼭 화자의 울음소리로 표현을 한 거니까요. 감정이입이 사용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네 작품 살펴봤습니다. 짧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고요. 그 고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정리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